는 4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어요. 그동안 힘들고 마음 아픈 일들이 정말 많았지만 누구보다 의지했던 사람이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거든요. 그분이 떠나시고 나니 그 어떤 힘들었던 일보다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저에게 세상을 꿋꿋하게 견뎌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셨기에 이렇게 열심히 살아내고 있어요. 그분은 바로 저의 시어머니이신데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관계이기도 하지만 저는 정말 특별한 시어머니를 만났던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요. 전 무척이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성인이 될 때까지 쉴 틈 없이 일을 하고 살았어요. 부모님은 능력이 없으셨고 몸도 좋지 않으셔서 제가 성인이 되고 다 돌아가셨죠. 주변에 친인척도 없고 항상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바쁘게 사니 친구들도 별로 없었는데요. 그러던 중 직장 거래처 직원이었던 남편을 만나 사랑을 하게 되었어요. 누구보다 춥고 시렸던 제 마음에 남편은 따뜻한 위로가 되어 주었답니다. 저와는 다르게 밝고 활발했고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는 사람이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고 싶다고 했고 그렇게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그런데 처음 결혼할 때 시모의 반대가 무척이나 심했는데 가난하고 친정도 없었기에 시모의 입장에서는 못마땅할 수 있겠다 생각은 했지만 너무나도 반대를 하셔서 서운한 마음도 있었죠. 계속해 설득하고 나서 결혼까지 무사히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시모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지원아, 내가 결혼하기 전에 너무 반대해서 조금 서운했지? 사실 내가 결혼을 반대한 이유는 우리 영수가 아직 철이 없어서 그랬어. 결혼하기 전에 영수한테 들어보니 지원이 네가 어릴 적부터 고생도 많이 하고 홀로 꿋꿋하게 살아온 것 같더라고. 너무 장하고 기특했어. 어린 나이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었고. 그런데 결혼 생활은 말이야. 그런 아픔들이 독이 될 때가 있어. 다투게 될 때면 그게 흠으로 보이기도 하지. 영수가 그걸 다 오로지 인정할 수 있을까 생각하니 난 확신이 안 들더라고. 네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아들이 아직은 부족한 것 같아서 반대한 거야. 어머님, 저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셔서 그런 거라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영수 씨는 직장도 좋은데 어머님 능력도 있으시고 잘 사시니 저는 눈에 차지 않으실 거라 생각했거든요. 제가 열심히 살았지만 사실상 엄마 아빠도 다 돌아가셔서 안 계시고 친척도 없으니 어머니 입장에서는 마음에 드실 부분이 없을 거라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반대하신 건 이해할 수밖에 없죠. 아니야. 그건 네가 어쩔 수 있는 일이 아니잖니. 나도 영수 혼자 키우면서 참 고된 일이 많았거든. 그래도 영수가 있어서 마음의 의지도 되고 더 굳게 마음 먹을 수 있었는데 지연이는 나보다 더 힘들었겠다 싶더라고. 누군가가 그 힘든 마음을 포용해주고 감싸줄 수 있다면 좋겠지만 내가 봤을 땐 영수는 아직 어리고 철이 없어. 아들도 아들이지만 같은 여자로서 결혼 생활은 행복하고 든든해야 하거든. 근데 막상 이렇게 결혼을 시키고 보니 지원이 네가 정말 내 딸 같아. 내가 딸 하나 더 낳았다면 지원이 딱 너 닮은 딸이었으면 참 좋았겠다 싶을 정도야. 내가 왜 결혼을 반대했을까 싶어.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어머님, 제가 더 감사하죠.
어머님 덕분에 저는 너무 편하게 생활하고 있잖아요. 어머님이 해주신 집에서 편하게 잠자고 생활하고 늘 감사하게 생각해요. 영수 씨도 저도 어머님께 더 잘할게요. 처음 시어머니는 너무나 어려운 분이셨는데 항상 조심스러웠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 고민이었죠. 그런 제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어머님은 저를 더 편하게 해주셨어요. 평생 가게를 운영하면서 아들을 키우셨는데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주변에도 좋은 사람이라 평판이 자자한 분이셨죠. 제가 결혼을 하고 어머님은 주변 분들에게 딸이라고 소개를 하셨는데 그만큼 절 너무 예뻐하셨고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하셨어요. 특히나 어머님은 남편에게 항상 잘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혹시라도 다퉈 분위기가 좋지 않은 날에는 저보다는 남편을 더 꾸짖으셨죠. 너희들 무슨 일 있니? 왜 밥 먹는 내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둘이 다투기라도 한 거야? 영수 네가 또 잘못했지? 저번에 보니까 너 지원이한테 너무 틱틱대면서 말하던데 또 그렇게 말한 거니? 아무리 화가 나도 말은 상대방 기분도 생각하면서 해야 하는 거야. 지원아, 영수가 뭐 잘못했지? 내가 혼쭐 내줄 테니 나한테 다 말해. 엄마는 내가 아들인데 왜 맨날 지원이 편만 들어? 그냥 조금 다툰 것뿐이야. 엄마도 가게 하고 있으니까 알 거 아니야. 손님 한 명 한 명 얼마나 소중한지. 나한테도 소중한 고객들이 있는 건데 지원이는 내가 유난이라고 하잖아. 저번에 말했지? 초등학교 동창. 걔가 나한테 고객들 엄청 소개해 줬거든. 고마워서 밥 한 끼 사주고 선물 좀 준 것뿐인데 제가 엄청 뭐라고 하잖아. 어머님, 제가 다른 게 아니라 영수 씨가 너무 도를 넘는 것 같아서요. 영수 씨가 말하는 초등학교 동창, 알고 보니까 여자더라고요. 둘이서 여기저기 밥 먹으러 계속 다니고 선물도 명품으로 선물을 해줬던데 이게 진짜 말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님, 저 너무 속상해요. 아이고, 지원아, 내가 정말 미안하다. 영수한테 내가 그것까지 일일이 가르쳐야 할 줄이야 꿈에도 몰랐네. 영수, 너 이 자식 어떻게 마누라가 있는데 밖에서 그런 짓을 하고 다니니? 아무리 고마운 고객이라고 해도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지원이가 자기 거래처 고마운 곳이라고 해서 거래처 사람이랑 단둘이 밥 먹고 놀러 다니고 선물 주고받고 하면 좋겠어?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친구이기도 하니까 편하게 했던 것뿐이야. 지원이가 거기다가 걔한테 연락까지 했단 말이야. 우리 사이는 그냥 단지 친구일 뿐인데 너무 도를 넘어서서 참견하니까 그런 거지. 뭐? 지원이가 오죽하면 전화까지 했겠어? 네가 처신을 잘해야지 이거사. 가정이 평온해야 밖에서 일도 잘할 수 있는 거고 너도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거야. 네가 제대로 행동을 안 했구먼. 지금 누굴 탓하는 거냐? 너는 더 혼나야 돼. 지원아, 쟤는 내버려두고 우리끼리 고기나 사 먹으러 가자. 내 뱃속에서 나온 앤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나 몰라. 어머님은 항상 제 편이 되어주셨고 결혼을 하고 나서 남편은 급속도로 저에게 무심해졌어요.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겠다던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매일 지인들을 만나러 다니느라 저녁도 같이 먹지 못한 날들이 많았어요. 대신 절 챙겨줬던 건 어머님이셨어요. 시간이 흘러 남편과 사이가 좋아지면서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초기 유산이 됐어요. 임신 소식을 듣고서 누구보다 기뻐하셨던 어머님은 제 걱정에 하던 일도 모두 중단하시고 제 몸 관리를 해주셨죠. 아가, 몸을 따뜻하게 해야 돼. 어디 아픈 곳은 없니? 족이라곤 하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하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 먹고 싶은 건 없어? 요 앞에 네가 좋아하는 빵집 문 열었던데 금방 빵 사올게. 집안일도 하지 말고 푹 쉬고 있어. 집안일은 내가 해도 되고 영수가 해도 되니까 신경 쓰지 말고, 알았지? 어머니, 감사해요. 아이 심장 소리 이번에 가면 들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너무 기대를 많이 했나 봐요. 제가 나이도 있고 그래서 자연 임신은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은 했었는데 이렇게 덜컥 되고 나니 마음속으론 너무 기뻤나 봐요. 기대를 많이 해서 실망도 크네요. 어머님도 그러시죠? 죄송해요. 어머님도 손주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에이, 나는 네가 건강한 게 우선이야. 건강해서 너희들이 행복하게 아이 낳고 키우겠다고 하면 좋은 거고,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해도 상관없으니 그런 걱정 하나도 하지 말고 미안해 하지도 마라. 난 다른 것보다 네 건강이 나빠질까 걱정이야. 아무리 초기였어도 어쨌든 유산이라는 게 몸에 좋은 건 아니니까 푹 쉬어야 돼. 잘못 몸조리하면 나중에 탈나. 괜찮아요, 어머님. 의사 선생님도 하루 푹 좀 쉬고 일상생활해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저도 지금 당장 불편한 곳은 없어요. 어머님한테 죄송해서 어떻게 해요? 집안일도 싹 해주시고 어머님 일도 있으신데 저 때문에 다 취소하셨잖아요. 날이 아픈데 탱자탱자 놀러가는 엄마가 어디 있어? 네가 아프면 나도 마음이 아파. 건강하게 잘 쉬고 마음도 잘 살피고 지원이 네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그 어떤 날보다 기뻐하면서 말했던 게 눈에 아른거리네. 그렇게 좋아했는데 네 마음은 오죽하겠니? 내 걱정 하나도 하지 말고 네 몸만 생각해. 어머님과의 사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애틋하고 깊어졌는데 어머님은 정말로 딸처럼 절 생각해 주셨죠. 항상 집에 찾아갔을 때도 제가 손 하나 까딱 안 하게 어머님이 미리 싹 다 준비를 해두셨고 철마다 저를 위해서 옷이며 신발이며 가방이며 사라고 용돈까지 매번 챙겨주셨어요. 살면서 친한 친구조차 없었던 저에겐 어머님이 친구고 엄마였죠. 그렇지만 유산 후 남편과 사이는 점점 멀어졌어요. 유산을 하고 나서부터였는지 제 몸 상태는 나빠지게 되었고 결국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 달을 쉬었을 무렵부터 남편은 저에게 막말을 퍼부었죠. 너 일 안 할 거야? 아무리 그래도 이제 한 달 쉬었으면 취업할 곳 알아보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너만 몸 아프냐? 나도 몸 죽게 아파. 몸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는데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 근데 너는 솔직히 임신 초기에 유산한 건데 무슨 출산한 것처럼 쉬고 있어? 출산을 해도 이렇게 쉬는 사람도 없는데 너는 왜 한 달 넘게 이러고 있냐고. 내가 한 달 정도는 쉴 거라고 말했잖아. 갑자기 왜 그래? 그리고 쉬면서 이번 달 생활비를 안 냈어? 생활비도 다 내고 살림도 내가 다 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당신이야말로 내가 걱정이 되기는 해? 몸 안 좋다고 했을 때도 걱정 하나도 없었고 거기다가 지금도 봐봐. 아직 몸 상태 안 좋은데 당신 지금 나한테 일 안 하냐고 하고 있잖아.
그럼 내가 뭐라고 안 하게 생겼어? 내가 아는 여자애들은 애 둘 셋 낳고도 한 달 만에 다시 복직하고 그러더라. 어떻게 너는 귀하게 자란 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몸 상태가 별로냐? 아니면 나한테 들러붙으려고 지금부터 쇼하는 거야? 그런 거 좀 그만해. 내가 너랑 왜 결혼했는지 알아? 네가 생활력 강하고 억척스러워서 한 거야. 근데 지금 이게 뭐야? 집에서 뒹굴뒹굴 식충이도 아니고. 뭐? 식충이? 당신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당신이 지금 입고 있는 옷, 어제 먹었던 밥, 그거 다 내가 해준 건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거기다가 나는 생활비도 반 내는데 내가 뭘 못했다고 그런 말을 해. 그래. 미안하다. 내가 아주 큰 잘못을 했네. 근데 밖에 나가서 물어봐. 내가 너무한지, 네가 너무한지. 내가 지금 우리 상황 주변에 물어보니까 다들 네가 너무하다고 하더라. 세상 좀 소통하면서 살아. 너만 억울하고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 그거 병이야. 남편은 이런 상황을 어머님에게까지 말을 했는지 어느 날은 어머님이 저에게 가게로 출근을 하라고 하셨어요. 걱정하실까봐 몸이 좋지 않다는 사실도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일도 못할 정도라고 하니 어머님이 정말 속상해 하셨죠. 어머님은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가게 일을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선 처음엔 의아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어머님이 오히려 절 배려해 주신 거였어요. 남편은 어머님께 제가 일도 안 하고 게으르게 산다고 말한 듯 했어요. 그렇지만 모든 집안일을 제가 하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던 어머님은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절 부리겠다며 남편에게 말하고서는 절 가게로 불러 푹 쉬게 해주셨어요. 가게로 가면 저는 가게 안 작은 방에 들어가 어머님이 그동안 보고 싶으셨던 영화를 대신 시청했죠. 어머님, 저 가게 일 볼게요. 저 신경 쓰지 마시고 막 부려주세요. 저 여기 일하러 왔잖아요. 어머님 월급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신 만큼 일해야죠. 뭐부터 할까요? 재료들 다듬을까요? 아니면 청소부터 할까요? 어머님, 저 여기서 쉬게 해주시려고 남편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에이, 아니야. 나중에 너 일 시킬 거니까 일단은 몸이 안 좋으니 거기서 쉬고 있어. 다음에 건강해지면 막 부려먹을 거니까. 내가 저번에 보고 싶다고 했던 영화 있지? 그거 네가 대신 봐서 나한테는 줄거리만 알려줘. 궁금한데 내가 가만히 있는 건 또 못해서 말이야. 알았지? 심심하면 간식거리라도 먹을래? 저번에 우리 가게 건너편에 맛있는 디저트 가게 열었다고 했지? 너 좋아할 것 같아서 내가 미리 사놨어. 어머님, 저 이러면 너무 감동이잖아요. 감사해요, 늘. 남편이 뭔가 스트레스 받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요즘 따라 까칠하고 말도 잘 안 하고 뭘 물어봐도 통 대답도 안 하고 투명하게 말하는 거 보니 무슨 일 있는 것 같은데 어머님 많이 신경 쓰시는 것 같아서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 요즘 일이 바쁘다고 하더니만 스트레스도 같이 받나 봐요. 그래, 걔는 왜 그렇게 멘털이 약한지 모르겠어. 어쨌든 걔는 그냥 내버려 두고 이제는 네 몸만 생각해. 건강해야지. 그래야 힘도 나고 다음을 준비하지. 네 몸 상해가면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참을 필요는 없어. 알았지? 영수가 너무한 게 있으면 너도 참지 말고 들이받아버려. 걔는 좀 혼나야 돼. 어머님은 절 위로해 주면서도 기분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항상 신경을 써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 건강은 점차 좋아졌고, 처음에는 어머님도 일하는 걸 굳고 말렸지만, 그렇다고 거기서 매번 쉴 수는 없었어요. 어머님과 함께 열심히 가게를 운영했고, 가게는 점점 더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단 한 번도 월급을 적게 주신 적이 없었고, 오히려 잘한다며 보너스라고 더 챙겨주셨어요. 반면 남편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저에게 더 소홀해졌습니다. 밖으로 도는 날들이 많아졌고, 집에 가도 들어오지 않거나 혹은 며칠 동안 외박을 하기도 했어요. 남편에게 대화를 청해보아도 남편은 별다른 대꾸도 하지 않았고, 소가리를 하고 있던 그때 남편이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당신은 우리 사이가 지금 괜찮다고 생각해? 나는 솔직히 좀 권태기야. 결혼하고 나서부터 쭉 그런 생각이 들었어. 내가 정말 결혼을 제대로 한 게 맞는 건지 아닌지. 당신이랑 결혼을 하면 행복하고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결혼을 하고 나서 행복하지가 않았어. 당신을 좋아했던 마음도 이제는 없는 것 같아. 당신이 뭘 하든 신경도 안 쓰이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결혼 생활이 힘들다고 말하는 거야? 여보, 누구나 그럴 수 있어. 권태기는 누구한테나 있을 수 있고,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해. 우리 좀 더 서로 함께하는 시간을 갖자. 노력하면 좋아질 거야. 우리 결혼하고 나서 서로 너무 바쁘고 같이 시간 갖는 일들이 별로 없었잖아. 돈도 돈이지만 우리 좀 더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아니, 그럴 필요 없어. 나 다른 사람이 좋아졌어. 당신한테는 솔직히 말할게. 어차피 헤어져야 하니까. 바람은 아니고 그냥 혼자 좋아하는 거야. 그 사람이 좋아서 당신을 마음에 둘 자리가 없어. 당신이랑 헤어지고 그 사람이랑 새로 시작하고 싶어. 한참 동안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내 생각에는 우리한텐 그게 나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 이혼하자. 이혼하자고? 지금 당신 제정신이야? 갑자기 이혼하자는 말이 어떻게 나와? 아니, 어떻게 노력도 안 해보고 그렇게 덜컥 끝내자고 할 수가 있냐고. 지금 당신 무슨 말 하는지 알아? 어떻게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는 거야? 너랑 아무리 시간을 보내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아. 이제 엄마 가게도 그만 가고, 난 지금 나가서 살 테니까 당신 짐 정리하고 나갈 때 연락해줘. 서류는 그냥 빨리 정리하자. 내일 내가 작성해서 집으로 보낼 테니 그냥 합의해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솔직히 서로 탓하면서 법원 다툼하는 건 나도 원하지 않으니 그냥 빨리 정리하고 끝내자. 갑작스러운 남편의 통보에 당황스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어요. 그동안 아무리 제가 노력을 해봐도 묵묵부답이었던 남편은 헤어짐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남편은 시모에게도 이 사실을 통보했고,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은 혼자 짝사랑한 것이 아니라 바람이 난 거였습니다. 바로 그동안 자신에게 도움을 많이 줬다던 동창 여자와 바람이 났죠.
저는 너무나 분노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뻔뻔하게 자기 혼자 좋아한 거라며 말하는 남편이 너무 야속했어요. 소가리만 하고 있던 그때 집에 있던 저를 찾아와 준 사람은 시어머니였어요. 아가, 밥은 좀 먹니? 내가 너한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구나. 자식을 내가 잘못 키운 탓이야. 모두 날 탓하렴. 염치 없게 네 앞에 이렇게 나서는 거 안 된다는 거 알지만 네가 너무 걱정돼서 말이야. 밥은 좀 먹고 있는 거야? 음식이 넘어가지 않아도 조금은 먹어야 해. 아이고, 마른 것 좀 봐. 밥 얼른 차려줄 테니까 한 수저라도 먹어. 어머님, 저 정말 어떻게 하죠? 남편은 절대 외도한 거 아니라고 하는데 찾아보니 남편이랑 그 여자 외도한 거 맞는 것 같아요. 죽어도 아니라고 자기 맘 떠났다면서 매일같이 이혼 서류 들고 오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죠? 솔직히 저도 냉정하게 이혼하고 싶은데 이혼해주면 둘이서 잘 살 것 같은 생각에 죽어도 이혼 못 해주겠어요, 어머님. 난 네 편이야. 내 아들이지만 당장이라도 내쫓고 싶을 정도로 너무하구나. 비는 못 속인다더니 돌쟁이 아이 두고 바람나 집 나간 지혜비랑 똑같이 행동하다니. 그렇게 내가 누누이 말했건만. 이혼은 네가 어떻게 할지 찬찬히 생각해보고 결정해. 나는 네가 이혼하는 게 더 나을 거라 생각은 해. 쓰레기 같은 자식 잊어버리고 이제 네 살 길 살아야지. 그렇지만 지금은 너무 힘드니까 이러지 말고 우리 집에 가서 좀 쉬면서 생각을 해보자꾸나. 어머님은 남편을 정성으로 키우셨지만 남편은 사실상 어머님에게 오히려 불만을 가지고 있었죠. 시모가 이혼할 당시 시부 쪽에서 아이를 키우겠다며 양육권을 포기하라고 했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시부가 키우는 게 아니라 시부 쪽 가족 중에서 아이가 없는 집에 보내겠다고 하는 거였는데 시모는 절대 반대를 했고 끝까지 아이를 지켰었거든요. 남편은 그 집에라도 갔으면 멀쩡한 양부모가 있는 집에서 컸을 거라며 생각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시모가 아무리 잘해줬어도 불만이 많았던 상황이었어요. 여기에 시부와 마찬가지로 바람까지 피웠다고 하니 시모는 아들에게도 정이 떨어졌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전 시모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당분간 함께 생활을 하며 몸을 추스리기로 했어요. 남편은 시모 재산을 노리고 수작 부리는 거라며 저를 비난했지만 전 꿋꿋이 견뎌냈습니다. 몸과 마음이 어느 정도 나아질 때쯤 불행은 다시 시작됐는데 바로 시모가 췌장암에 걸리셨어요. 내가 큰 벌을 받나 보다. 아들 잘못 키워 너한테 그렇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니 이렇게 벌을 받나 봐. 미안하다 지원아. 널 보면 내가 혼자 아들 키우며 아등바등 살았던 시절이 생각났어. 그때 정말 하루에 수십 번 포기할까 싶었거든. 누구 하나 기댈 곳 없이 홀로 버틴다는 게 얼마나 외롭고 힘든 일인지 내가 그 마음 알지. 그래서 난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부모님 여의고 홀로 보낸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울까 싶어서 말이야. 홀시모 외동아들인 집안보다 좀 더 화목한 집안, 든든한 남편에게 시집을 가는 게 맞다 생각을 했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저 누구보다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어머니 만나서 정말 제 친엄마처럼 행복하고 사랑도 느끼고요.
솔직히 어떤 시어머니가 어머님처럼 며느리한테 잘해주시겠어요. 어머님은 제 두 번째 엄마예요. 제가 더 죄송하죠. 어머님 몸이 이렇게 안 좋으셨는데 제 생각만 하고. 어머님 좀 더 힘내셔서 치료도 받으시고 노력해봐요. 아니다. 이제 얼마 안 남은 시간 그동안 하고 싶은 거 참았던 거 이참에 다 해보련다. 내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널 며느리로 맞이한 건 제일 잘한 일 같구나. 늘 나를 존중해주고 생각해줘서 고마웠어.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도 날 이해하지 못했는데 넌 항상 날 존경해줬잖니. 고맙다. 그리고 미안해. 어머님은 3개월 시한부를 받으셨고 그동안 보고 싶었던 영화도 마음껏 보시고 저와 이곳저곳 여행도 많이 다녔어요.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도 많았지만 어머님은 어떻게든 버티시려고 노력하셨죠. 시모의 최장암 판정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어머님을 챙기지 않았어요. 3개월 정도 남았다는 걸 듣고서는 오히려 보험 든 게 뭐가 있냐는 물음만 있었죠. 그러던 중 시모의 병환이 심해져 호스피스로 들어가게 되면서 전 바로 남편에게 연락을 했죠. 어머님,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셔. 아직 2달밖에 안 됐는데 시간이 별로 안 남은 것 같아. 당신 더 늦기 전에 어머님 자주 찾아뵈. 아무리 무심한 아들이라고 해도 어머님 이제 얼마 시간이 남지 않으셨는데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네가 참견할 바가 아니야. 그나저나 이혼은 왜 안 해주는 거냐? 너 아직도 나 사랑하냐? 너도 참 불쌍하다 진짜. 태어나서 사랑 한번 제대로 안 받아봐서 그런가? 싫다는 사람 왜 바지가랑이 자꾸 늘어지고 있어? 얼른 이혼 도장이나 찍어. 나 너랑 살 생각 없다니까. 그리고 엄마 수명이 이제 다 한 거지 뭐. 돌아가시면 연락해.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해? 어머님 유일한 가족이 당신인데 지금 제정신이냐고. 당신 정말 너무한다. 어머님 혼자 얼마나 힘들게 당신 키웠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철없이 생각할 수가 있어? 지금 당신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거 다 어머님 덕분이라는 거 몰라? 네가 내 삶을 어떻게 아냐? 그래, 고생하면서 나 키웠지. 근데 엄마 고생한 걸 내가 알아야 하는 이유가 뭔데? 애초에 잘 사는 아빠 집으로 보냈으면 그렇게 개고생하면서 키울 필요도 없었을 거고, 나도 아빠 없이 자란 자식 소리 들을 필요도 없지 않나? 너야말로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집에서 쇼하지 말고 얼른 그 집에서 나와. 결국 어머님은 3개월도 채 채우지도 못하시고 돌아가시게 되었고, 돌아가시기 전 제 손을 꼭 붙들며 손등을 토닥토닥 해주셨는데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도 그동안 힘들어 하셨던 것에 비하면 평온하게 눈을 감으셔서 한편으론 다행이다 생각을 했고, 바로 남편에게 연락을 해보니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남편 없이 장례를 치를 수 없어 계속해 연락을 하니 몇 시간이 더 지나고 나서야 연락이 닿았죠. 당신 지금 어디야? 어머님 돌아가셨어. 그렇게 전화를 했는데 어떻게 한 번을 안 받아? 제발 좀 전화 빨리 받아. 어머님 호스피스 들어간 거 알고 있었잖아. 어쨌든 장례 치러야 하니까 얼른 와. 장례식장이랑 다 준비해 놓았으니까 당신만 오면 돼. 나 지금 못 가. 그러게,
미리 돌아가실 것 같으면 연락하라고 했잖아. 나 하와이로 3박 4일 여행 갈 거니까 장례 당신이 알아서 잘 치르고 나중에 엄마 어디다 모셨는지만 나한테 말해줘. 뭐?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해? 네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여행 같은 소리 하네. 당장 와. 뭐 하는 짓이야, 정말? 사람이라면 끝까지 도리는 해야지. 엄마가 아픈데도 한 번 집으로 온 적도 없고 병원 한 번 찾아가 본 적도 없는 놈이 장례식까지 안 와? 너 있잖아. 엄마가 너 엄청 좋아하니까 네가 장례 치러줘도 좋아할 거야. 그리고 요즘 장례식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나보고 꼭 참석을 하래.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이 더 중하지. 너라도 엄마 잘 보내드리고 나중에 갔다 와서 이혼 도장 좀 찍자. 금수반도 못한 남편의 태도에 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을 보내드리고 난 후 전 어머님의 애정이 담긴 가게를 물려받아 운영하게 되었어요. 열심히 가게를 운영하면서 어머님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노력했죠. 그러던 중 가게로 남편과 상간녀가 찾아왔습니다. 너 지금 여기서 뭐하냐? 여기 우리 엄마 가게거든? 네가 뭔데 여기서 장사를 하고 있어. 이제 여기 내 거니까 당장 꺼져. 아니 피도 안 섞인 애가 갑자기 딸 행세를 하고 있어. 어처구니가 없네 정말. 오늘은 장사 그만하고 그리고 이혼 도장 찍으라니까 왜 자꾸 안 찍어? 꼴에 자존심은 있나 봐. 생각보다 여기 좀 구석이긴 한데. 리모델링 하면 되겠다. 그렇지, 자기야? 여기 내 샵 차리면 진짜 좋을 것 같지 않아? 다른 것보다 여기다 차리면 딱일 것 같은데. 자기가 다 해줄 거지? 내가 열심히 일해서 자기한테 다 줄게. 지랄을 한다. 지랄을 해. 야, 너희들 여기 어디라고 찾아오니? 아, 금수만도 못한 자식들이라서 염치가 없구나. 그렇지? 여기 어머님 남기신 유서야. 그렇게 기대하는 유산 거기 다 써져 있으니까 잘 보고. 이혼 도장은 안 찍어. 내가 소송할 거거든. 남편은 부랴부랴 어머님이 남기신 유서를 확인했어요. 유서를 보고선 남편은 상간녀의 뺨을 사정없이 내려쳤습니다. 어머님은 상간녀가 자신을 찾아왔던 날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기록하셨고 가게 안 CCTV 영상도 모두 저장해 두셨죠. 그동안 남편이 자기 혼자 짝사랑이라며 이혼을 말했을 때 외도에 대한 증거를 찾지 못했는데 그때 상간녀가 어처구니 없이 시모를 찾아와 사실을 말하면서 그동안 두 사람이 오래전부터 외도를 했던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어요. 시모는 돌아가시면서 제가 이혼 청구하며 위자료도 받을 수 있도록 그 영상과 자료들을 모두 남겨두셨습니다. 거기다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상가명이며 모든 재산의 명의를 제 앞으로 돌려놓으셨죠. 유산이 아닌 명의를 이전한 것이니 남편에게 남을 건 하나도 없었어요. 전 남편과 상간녀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했고 위자료를 받아 이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그나마 집을 분할하면서 받은 돈도 저에게 위자료를 주면서 모두 탕진하게 되었어요. 빈털터리가 된 남편은 상간녀에게도 버림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여보, 오늘 당신 가게에 가도 될까? 당신이 끓여준 된장찌개가 너무 먹고 싶네.
당신 음식 손맛 대박이었는데 말이야. 내가 그때는 정말 잘못했어. 남자들은 꼭 그럴 때 있잖아. 잠시 미쳤었나 봐. 걔가 엄청 날 꼬드겨가지고 내가 순진했지. 미안해.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역시 내 예상을 빗나가질 않네. 어떻게 뻔뻔하게 연락을 하지? 나였으면 창피해서라도 연락 못할 것 같은데. 그렇게 세기의 사랑처럼 난리법석을 부리다가 돈이 없으니 버려졌니? 참 너도 애처롭다. 근데 어쩌니? 난 너랑 다시 시작할 생각 없는데.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미안해서라도 너랑은 다시 만날 생각 추워도 없거든? 우리 어머니 유언이기도 했고 말이야. 우리 엄마 생각해서라도 우리 다시 잘 만나야지. 솔직히 엄마가 당신한테는 잘 말하지 못했겠지만 나랑 잘 되길 얼마나 바라시겠어. 내가 엄마한테 몹쓸 짓 한 건 인정해. 앞으로 엄마한테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 왜? 산 사람이 우선이라고 한 사람은 어디 갔지? 왜 이제야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대? 어머님 이 세상에 안 계시는데 참 웃긴다 정말. 다시 한번 나한테 이따위 전화하면 당신 접근금지 신청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내 인생에서 이제는 넌 아웃이야. 그렇게 전 남편과 끝을 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어머님 가게를 운영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그동안 단골 손님들과도 친해져서 어머님 추억도 공유하며 편안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어머님은 아마 젊었을 적 당신과 비슷한 처지의 저를 보고선 마음이 더 쓰이셨던 것 같아요. 며느리와 시어머니로 만났지만 저에게는 또 다른 친정엄마를 만난 것 같답니다. 지금도 어머님이 많이 보고 싶네요. 그곳에선 고통 없이 푹 쉬셨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음을 온전히 줄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 많으셨으면 좋겠네요. 행복하세요.